네, 지난해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난해 6월 국회에서는 특별법이 만들어졌습니다. 현장에서는 하지만 보완 대책이 더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래서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어제 포항, 부산, 대구, 경산 지역 피해자들과 함께 국민의힘 대구시당 앞에서 열렸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전세 사기 고충 접수센터 권지웅 센터장 연결해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전세 사기 사건이 사회적 이슈가 된 지 시간이 좀 지났는데 사건이 알려지고 나서 그동안 이 전세 사기가 좀 어떻습니까? 줄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처음으로 사건이 알려지게 된 거는 재작년 4월 정도부터인데요. 네. 그리고 법이 만들어진 건 작년 6월인데 네. 그때 이후로도 계속 전세 사기 피해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도 떠올려 보시면 대전이랑 수원에서 되게 큰 규모의 전세 사기가 벌어졌다는 뉴스가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전세 사기 피해자로 피해를 신청하신 분들이 지금은 15,000명이 넘었어요. 예. 그래서 앞으로도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제가 예측하기로는 예. 2022년 초까지만 해도 예. 금리가 낮았고 전세가가 높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걸 떠올려 보면 보통 계약을 2년 정도 하시니까 그때 계약하셨던 분들이 아직 계약이 다 안 끝나셨어요. 그렇겠네요. 예. 그래서 앞으로도 좀 전세 사기 피해가 더 보고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제 영남 지역 전세 사기 피해자들과 국민의힘 대구시당 앞에서 모여서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을 촉구를 하셨는데 이제 정부와 여당에는 어떤 책임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사실 국민이 전세 계약을 했다가 갑자기 모든 전 재산을 잃고 거리로 내쫓기는 상태가 된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때 이제 그 국민들의 일상을 보호하는 게 원래 국가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네. 지금 정부 여당에서는 이 전세 계약 자체가 민간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국가가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비슷한 사례면서도 비교할 만한 사례가 최근에 부동산 PF 부실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여기에는 정부가 상당한 재원을 투여하겠다고 하고 있어요. 근데 되려 부동산 PF 시장은 사실은 투자 시장입니다. 네. 근데 그 투자 실패에 대한 것에는 국가가 개입하겠다고 하면서 사실 그냥 임대차 거래로 발생한 어떤 문제 그리고 국민들의 주거권이 아주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는 현장에는 개입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 네. 이 부분을 좀 교정하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현재 이 전세 사기 특별법으로는 이제 빚을 내서 전세로 살던 집을 사라는 것밖에 안 된다. 이제 이런 건데, 네. 이제 그 이유도 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고, 시행 반년을 맞은 이 특별법 어떻게 좀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일단은 지금의 법은 방금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대부분이 금융 지원 정책이에요. 네. 그리고 일부의 경우에는 그 피해주택을 국가가 사겠다고 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 부분은 잘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근데 이 부분까지는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보완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 피해자분들에게는 그러니까 피해가 일어난 다음에 어디에 살 것인가, 살 수 있는 집이 있는가도 중요하지만 네. 피해금의 일부라도 좀 보존받는 게 필요한 상황이 있어요. 예를 들면 전세금 중에서 모두를 잃어버린 피해자가 있는가 하면 뭐 20-30%만 잃어버린 피해자도 있습니다. 네. 근데 전액을 잃어버린 피해자의 경우에는 사실 국가가 조금이라도 이걸 보전해줘야 사실은 나머지 일상의 삶이나 아니면 미래를 그릴 수 있는 부분이어서 네. 그런 것을 보전해주는 것은 현재 특별법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특별법 개정 요구가 있었고 지금 국토교통위를 통과한 안에는 전체 보증금의 30%는 최저 금액으로 해서 그 부분까지는 이제 국가가 보상을 해주는 방식으로 법이 설계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이 자격 요건 때문에 피해자 신청을 이제 포기하는 피해자도 많다고 하는데 뭐 어떤 요건인 겁니까? 이것도 한
크게는 두 가지가 좀 문제가 되는데요. 네. 하나는 이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경찰이 이 보증금을 미반환한 이 사건을 사기라고 인정을 해야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받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형법상 사기라고 하는 게 네. 되게 그 요건 자체가 엄격하거든요. 그리고 피해자의 경우에는 임대인의 재산 변동 상황을 알기가 매우 어려워요. 네. 그러니까 피해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유명한 가해자한테 당했으면 내가 피해자로 인정되었을 텐데 네. 유명하지 않은 가해자한테 당해가지고 피해자로 인정을 못 받는다. 이런 한탄까지도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 지금 법상 피해자가 되려고 하면 임대인의 기망이라고 하는 네. 임대인이 그런 악의적인 의도가 있었음을 피해자가 증명해야 되는데 네네. 그 부분이 약간 현실적이지 않다. 전세 예. 피해자를 인정하는 데 있어서 예. 그런 힘들겠네요. 부분이 있고요. 예. 그리고 뭐 보증금의 규모라든지 아니면 외국인을 인정받지 못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또 부수적으로 좀 있습니다. 네. 뭐 또 아니면 또 다수의 피해자가 이제 있는지의 여부라든가 네, 맞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좀 그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걸 뭐 특히 이제 임대인의 기망 사실을 이제 증명해내야 되는 이런 것들이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한데 네. 그 특별법이 만들어진다고 하니까 이제 기대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현장의 목소리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이제 지금 있는 특별법, 처음에 제정된 특별법에는 전혀 도움을 못 받는 피해자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네. 근데 그분들 입장에서 지금 개정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특별법은 그래도 상당한 진전이 있습니다. 아까 네. 말씀드린 대로 보증금 전체를 못 받게 된 피해자 입장에서는 보증금의 30%라도 국가를 통해서 돌려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법이 통과하고 정말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셔서 그 부분이라도 이제 일부라도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돼서 너무 고맙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네. 그리고 지금 겨울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주택에서 하자가 발생했을 때 특히나 겨울 이럴 때는 주택에 거주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지난주에 인천 미추홀구에 어떤 한 피해 주택에 갔는데 그 주택은 외벽이 무너져 내리고 있고 그리고 어떤 한 호는 아예 천장 마감이 부서져서 곰팡이가 너무 많이 피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주택들을 국가가 지자체가 좀 개입해서 네. 주택 관리에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조항도 이번 특별법 개정안에 들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하루빨리 됐으면 하는 게 피해자분들의 요구인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피해자들이 가장 원하는 거는 이제 보증금을 일단 돌려받는 일인데 야당이 추진하는 이제 개정안의 핵심은 선구제 후에 이제 회수로 전세 보증금 피해를 정부가 먼저 이제 보상을 해주고 이후에 이제 구상권을 행사해서 보존하는 그런 이제 방안. 근데 이제 국민의힘은 이제 전세 사기 피해 가구가 많은 만큼 이게 재정이 막대하게 이제 필요해서 어떤 사적인 피해를 국가가 이제 이렇게 혈세로 보존하는 건 이제 불가능하다 이제 이런 이유인데 그래서 네. 이제 앞에서도 이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요걸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지금 사실 특별법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보증금의 전체 금액을 국가가 다 보전해준다는 건 아닙니다. 네. 보증금의 30%까지는 30%. 최소한 보전하겠다는 거고 네. 그리고 한 시민단체가 조사한 자료를 보면 지금 피해자들의 평균 보증금이 1억 1천만 원 정도거든요. 1억 네. 1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인데 예. 그 피해자들이 만약에 10,000명이라고 생각하면 지금 네. 피해자로 인정된 분이 10,000명 정도 됩니다. 네네. 근데 이 중에서 이 모든 사람들이 국가 보증금을 아예 못 돌려받아서 국가가 보존해줘야 된다고 하면 4천억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4천억이라고 하는 돈이 큰 돈이지만 지금 부동산 PF 시장에 작년에 정부가 쓰겠다고 한 돈이 5천억이 넘어요. 그건 소진성 펀드로 아예 사용하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네. 회수를 못할 수도 있는 돈인데 네. 그런 것들을 비교해 봤을 때는 사실 국가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제 뭐 총선도 앞두고 있는데 오늘 이제 본회의도 열렸고 국회에서 이번에 네. 이제 개정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법사위에 계류 중인데요. 네.
오늘로 29일째 계류되고 있고, 근데 법사위에서 60일 이상 계류되게 되면 다시 국토교통위에서 심의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본회의로 올려서 통과시키는 방법도 민주당은 고려하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 될 게 아니라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 사실 전세 사기 그 문제를 언급한 적이 있었어요. 법무부 장관일 때. 네. 그럼 그런 것들 좀 정말 진심으로 생각하신다고 하면 국민의힘이 합의해줘서 이번에 이제 통과가 되는 게 가장 좋고요. 근데 만약에 21대 국회에서 논의되지 않는다고 하면 22대 국회가 개원해도 원 구성하는 데 시간이 걸릴 테고, 그런 것들 고려하면 올해 안에 아예 특별법 개정이 불가능할 거라고도 생각됩니다. 네. 그래서 시간을 늦추지 않고 꼭 이번에 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지금 그 전세 사기 고충 접수센터장을 이제 맡고 계시고요. 네. 실제 그러면은 센터로 상담이 들어오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까? 저희가 한 1,100건 넘게 접수를 받았고요. 네. 그래서 뭐 전국에서 이제 사례를 접수해 주셔서 그런 것들을 받아서 분류한 다음에 네. 정책을 개선해야 되는 것들은 행정부에 전달을 하고 입법화해야 될 것들은 국토위 의원들에게 전달해서 네. 반영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네. 자, 이렇게 이제 피해자분들께 이제 센터를 통해서 전달한 여러 가지 이제 고충들 또 이제 사례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나 뭐 좀 어떤 사례들이 좀 기억에 남습니까? 제가 기억나는 사례 중에는 외국에 거주하시던 여성분이 계셨어요. 네. 이분은 그 대한민국에 대한 어떤 되게 신뢰가 높아서 네. 뭔가 한국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한국에 와서 군복무를 하셨습니다, 장교로. 네. 근데 그걸 마치고 첫 번째 직장을 잡으면서 그 계약한 집이 전세 사기 주택이었던 거예요. 아이고, 예. 근데 이분이 그 전세 사기를 당한 것도 되게 원통해 하셨지만, 네. 그 전세 사기를 당한 다음에 그 정부 기관들의 태도를 보면서 엄청 이 국가에 대한 신뢰가 와르르 무너지는 걸 느꼈다고 하셨었던 게 기억이 나요. 네. 그러니까 어제 기자회견에서도 부산에 있는 피해자께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네. 정말로 국가가 이 사실은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계약하고 은행에 대출 심사까지 받아서 계약한 집이 문제가 생겼을 때 네. 이렇게 방치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다는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단순히 경제적 피해만이 아니라 어떤 세대에 되게 어떤 국가가 되게 무책임하다. 그리고 국민들의 문제를 방기한다는 어떤 트라우마로 남는 것 아닌가, 그런 걱정이 드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네. 자, 오늘 뭐 좀 말씀 잘 들었고요. 네. 시간 관계에서 마지막으로 뭐 좀 남기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좀 덧붙여 주시죠. 뭐 다름 아니라 지금 계류되어 있는 특별법이 꼭 국회에서 다루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야가 권력 투쟁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합의를 함으로써 정치의 효용을 높일 수 있는 되게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세사기 특별법이. 네. 그래서 뭐 민주당이 아닌 다른 당에서도 많이 좀 전향적으로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 고충 접수센터 권지웅 센터장이었습니다.